안녕하세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몇 가지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어릴 적 품었던 작은 꿈들, 바쁜 삶에 밀려 잊혀져간 소원들이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꿈들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72세 김찬호 할아버지의 버킷리스트, 그 하나가 마침내 실행된 날의 이야기입니다. 꿈은 과연 나이를 먹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새벽 6시 경기도 의정부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72세 김찬호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고 멀리 하늘에는 작은 비행기 한 대가 흰 구름을 그리며 지나갑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그리운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순간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찬호 할아버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행기 모형을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하얀 플라스틱 비행기였어요. 50년도 더 된 것 같은 이 작은 장난감을 보자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1952년 10살이던 찬호는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난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지요. 머리 위로 지나가는 미군 수송기를 보며 어린 찬호는 생각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벅찬 시절의 비행기 여행이란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했던 찬호에게 하늘을 나는 일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20대에는 군에 갔습니다. 부대에서 가끔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찬호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곤 했지요. 저녁 후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택시를 몰고 야간 경비까지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돈이 조금 생기면 아이들 학비부터 챙겼습니다. 자신을 위한 소비는 언제나 마지막이었어요. 버스와 지하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지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독립했습니다. 이제 손자, 손녀들이 찾아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곤 해요.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영상 속에는 세계 곳곳의 풍경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구름 위의 세상도 있었지요. 찬호 할아버지는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러움이라기보다는 아쉬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이제 와서 비행기를 타고 싶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라디오 뉴스를 듣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저녁이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지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도 찬호 할아버지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갈 때면 그 소리에 고개를 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오늘도 찬호 할아버지는 비행기 모형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파란 하늘에는 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손자와 손녀가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72년 동안 가슴 깊이 간직해온 그 작은 소망이 마침내 현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때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요.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꿈들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찬호 할아버지에게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찬호 할아버지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가족과 작은딸 가족이 함께 둘러앉은 저녁 식탁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어요. 12살 손자 민준이와 10살 손녀 서연이가 할아버지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민준이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 영상은 제주도 상공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이었어요. 푸른 바다 위로 하얀 구름들이 떠 있고 그 사이로 비행기 한 대가 유유히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저런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으시죠? 그 순간 찬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72년 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 작은 소망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찬호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의 무심한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한 번쯤은 비행기를 타볼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그런 욕심을 부려도 되는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히 말해보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큰아들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저녁 시간 모인 가족들 앞에서 찬호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꿈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어요.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채 살아온 이야기를요. 아들과 딸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영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나이가 72인데 괜찮으실까요?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요? 둘째 딸 미영이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손자 민준이와 손녀 서연이는 달랐어요. 할아버지의 꿈을 꼭 이루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용돈을 모아서라도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어요. 가족들의 걱정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멀미를 심하게 하셨거든요. 버스만 타도 어지러워 하시는데 비행기는 어떨까요? 혈압약도 드시고 계시고 무릎도 좋지 않으셨어요. 며칠 동안 가족들은 고민했습니다. 찬호 할아버지 본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괜히 가족들을 걱정시키는 건 아닐까요? 이 나이에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게 맞는 걸까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혼자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제주도 2박 3일 여행 상품을 알아보러 간 거예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비용을 듣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어요. 항공료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숙박비와 식비까지 더하면 할아버지의 한 달 용돈으로는 부족했어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행사에서 나온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역시 꿈은 꿈일 뿐인 걸까요?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는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72세 고령자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에는 오늘도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멀어져가는 그 모습이 자신의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찬호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여행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건강검진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괜히 욕심을 부렸다며 포기하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큰아들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라면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도와드리자고 했어요. 비용은 자식들이 나누어 부담하고
건강검진도 함께 받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꿈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할아버지가 하늘을 날아보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했어요. 찬호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런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찬호 할아버지의 하늘 여행 계획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진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였어요. 건강검진부터 받고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여행 일정도 짜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꿈을 이루는 길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의 지지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은 찬호 할아버지였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일주일 앞둔 월요일 아침, 할아버지는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비행기 탑승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어요. 평소 조금 높다고 생각했던 혈압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관절염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라고요. 그 말을 들은 찬호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가족들이 그토록 응원해 주었는데 말이에요. 병원에서 돌아온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검진 결과를 알렸습니다. 큰아들 영수는 역시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다며 여행을 취소하자고 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딸 미영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라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찬호 할아버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2년을 기다린 꿈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혈압약을 더 꼼꼼히 챙겨 먹고 몸 관리를 더 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사흘 동안 할아버지는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어요. 짠 음식을 피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어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더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요일 저녁 할아버지에게 갑자기 발목 통증이 시작됐어요. 평소에도 가끔 아팠던 부위였지만 이번에는 유독 심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목요일 새벽 참다 못한 할아버지는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속이 쓰렸거든요. 가족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라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 의사는 일시적인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도한 긴장과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큰아들 영수가 병원에서 할아버지를 데리러 왔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을 취소하자고 강하게 말했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찬호 할아버지도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몸도 말을 듣지 않고 가족들은 걱정하고 자신만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정말 무리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취소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다행히 취소 수수료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조용했어요. 누구도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손자 민준이와 손녀 서연이마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찬호 할아버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가득한 하늘이 보였어요. 저 높은 곳을 한 번쯤 날아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새벽 2시경 손녀 서연이가 할아버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잠이 안 온다며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서연이는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 때도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늘을 날 수 있었다고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살 손녀가 이런 말을 해주다니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서연이가 돌아간 후 찬호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72년을 기다린 꿈을 이렇게 쉽게 놓아버려도 되는 걸까요? 책상 위에 놓인 비행기 모형이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컨디션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약해질 테고 기회는 더 줄어들 텐데 말입니다. 찬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요. 이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해서 가족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새벽 하늘에는 새벽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할아버지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새벽별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다진 찬호 할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할아버지는 온 가족을 다시 모았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을 더 진솔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72년 동안 묻어둔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왜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컨디션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대신 더 철저히 준비해서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듣고 나니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큰아들 영수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온 가족이 함께 도와드리자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병원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동네 병원 대신 큰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항공여행에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월요일 영수와 미영이 함께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담당 의사는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긴 하지만 약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어요.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의사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어요. 출발 일주일 전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며 처방받은 약을 정확히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또 비행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간단한 스트레칭을 권했어요. 가족들은 체계적인 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 미영이는 할아버지의 식단 관리를 맡았어요. 짠 음식을 줄이고 혈압에 좋은 음식들로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큰아들 영수는 여행 일정을 다시 점검했어요. 너무 빡빡하지 않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두고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손자 민준이와 손녀 서연이도 각자 할 일을 찾았어요. 민준이는 비행기 탑승 시 주의사항들을 인터넷에서 찾아 정리해 주었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며 컨디션 관리를 도왔어요. 할아버지 자신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했어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배워서 명상과 심호흡 연습도 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발목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수요일에는 여행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갔어요. 직원에게 할아버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항공사에 미리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휠체어 서비스나 우선 탑승 같은 편의 시설들을 알아보았어요. 여행 계획도 더 세심하게 수정했습니다. 첫날은 호텔에서 충분히 쉬고 둘째 날에 가벼운 관광을 하기로 했어요. 무리한 일정보다는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두 번째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안정되었고 다른 수치들도 개선되었어요. 의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여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걱정과 반대를 했던 큰아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손녀 서연이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어서 어떤 기분이냐고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무서우면서도 설렌다고요. 72년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찬호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는 하얀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함은 없었어요. 대신 기대감과 감사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진짜 여행을 떠날 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72년간 품어온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늘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찬호 할아버지의 생애 첫 하늘 여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찬호 할아버지의 생애 첫 항공 여행 날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난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방 안에는 가족들이 챙겨준 약들과 간식, 그리고 그 오래된 비행기 모형이 들어 있었어요. 공항에는 온 가족이 나왔습니다. 큰아들 영수와 딸 미영이, 그리고 손자 민준이와 손녀 서연이까지요. 모두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은 미리 요청해둔 대로 할아버지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우선 탑승 서비스와 창가 좌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탑승구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찬호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2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가족들의 사랑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손녀 서연이가 할아버지께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펼쳐보니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는 어설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꿈 이루세요. 비행기에 오른 할아버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활주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륙을 위해 준비하는 다른 비행기들, 바쁘게 움직이는 공항 직원들, 그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몸 전체로 전해왔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 그리고 마침내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찬호 할아버지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공항이 점점 작아지고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구름층에 가까워지자 할아버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얀 구름들 사이로 비행기가 올라가는 순간이었거든요. 마치 솜사탕 밭을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 위로 올라가자 구름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구름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찬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72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주도에 도착해서는 손자 민준이가 약속한 대로 드론을 날려주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할아버지의 모습이 드론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팔을 벌리고 서 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하늘을 날았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할아버지는 또 다른 감동을 맛보았어요. 석양이 지는 하늘 위를 날아가는 경험이었거든요. 오렌지빛 하늘과 보라색 구름들, 그 아래로 반짝이는 바다가 장관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찬호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늘에서 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구름 위를 날아가는 기분이 어땠는지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오래된 비행기 모형을 손자 민준이에게 건넸어요. 이제 자신의 꿈은 이루어졌으니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받아든 작은 비행기에는 할아버지의 72년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한 달 후, 할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다른 어르신들도 할아버지가 보여준 사진과 영상을 보고는 놀라워했어요.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고요. 꿈은 전염되는 것 같았어요. 찬호 할아버지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볼 때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그리움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곤 해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인사하는 것처럼요. 손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다음 꿈은 무엇이냐고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요. 72세에 이룬 하늘 여행의 꿈.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선 의미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거든요. 찬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가족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꿈은 늙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요. 오늘도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그리움이 아닌 감사함으로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꿈을 품고 살아가겠다고요. 찬호 할아버지의 하늘 여행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72년을 기다린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하나 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 더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꿈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때일지도 모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